네, 안녕하세요. 경매신 저자 우리옥신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서 매각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는 그냥 13페이지 펴놓으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이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딱 배우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나중에 진도가 나가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자, 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을이 누구예요? 돈을 갑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경매 신청한 거잖아요. 그쵸? 경매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이 지정돼서 우리 누군가 낙찰을 받고 허가 결정이 되고 매각 확정이 되면 대금 납부 기간이 주어지고 여기서 받은 돈 갖다가 배당하고 우리는 돈 냈으니까 소유자로서 명도한다고 그랬죠. 점유자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을이 아니고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병이라고 가정을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언제? 매각 기일날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서 난 낙찰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말이죠.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법원이 매각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서류를 만들고 이 물건에 대한 서류들이 전부 다 짜고 만들어서 왁구를 잡은 다음에 경매를 신청했고 우리는 이 서류들을 보고 판단해서 입찰을 했는데 나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내가 이 낙찰받은 것을 물러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나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랬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나는 잔금 내고 쭉 가서 내가 소유자가 되고 싶은데 이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 뭐 채무자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자들이라든지 지금 이 낙찰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또 물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기회가. 잘 들으세요. 이거는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도 이 3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각 기일이 지정이 되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이 매각에 대해서 허가가 나기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 내에 내가 이 물건의 문제를 알았다. 그랬을 때는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불허가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허가 결정까지 났어요. 그리고 매각 확정이 될 때까지 7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때 문제를 발견했다. 그랬을 때는 두 번째로 뭘 할 수가 있느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 자, 이때 항고에는 조금 들린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고를 하려고 했을 때는 낙찰자가 낙찰받은 낙찰 대금의 10%를 내고 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해. 하지만 낙찰 대금의 10%를 내고 말해. 그리고 네 말이 틀리잖아? 돈 안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그런 거죠. 경매 절차상의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아니면 방해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무분별한 항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법원에서도 일을 하면서 번거로울 것이고 또 시간은 지연되고 그래서 진정한 이유로 항고를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낙찰 대금의 10%를 내고 네가 할 말해. 그리고 아니면은 돈은 안 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있고 자, 매각 확정이 됐어요. 자, 이때로부터 아직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주기 전까지 마지막 기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취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의 기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특수권리 배울 때 뭐 여러가지 전반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한 번씩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자, 이제 진도 들어갈게요. 자,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옆에는 좀 지우고 할게요.
번째로 무엇을 할까요? 매각에 대한 준비. 첫 번째로 송달을 합니다. 뭘 송달할까요? 뭐 우편물 보낸다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경매 매각을 당하게 되는 현재 이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한테 송달을 해줘야죠. 뭘 송달해요? 경매 개시가 결정되었다고. 안 그래요? 내 자산이 경매에 진행된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네가 신청했고 경매 개시가 결정되었어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등기합니다. 무슨 등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요. 명칭이 그래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등기할까요? 만약에 등기를 안 하고 경매를 진행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갑인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 진행되는 곳에 숨기고 남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전부 다 볼 수가 있게 공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되시죠? 네,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 현황 조사를 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판사님이 집행관에게 시킵니다. 너 나가서 현황 조사 좀 해와. 여기서 현황 조사의 이 현은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이 부동산이 어떤 구조로 생겨먹었고 뭘로 지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라. 현장에서. 즉 현상을 조사하라는 소리겠죠? 두 번째로 황의 이 황자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점유, 현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의 현자와 점유 현황의 황자를 합쳐서 현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현황 조사입니다. 여기서 이 사실관계가 중요할까요? 점유 현황이 더 중요할까요? 점유 현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 개념을 딱 한번 잡고 갈게요. 틈틈이 기회가 나왔을 때 개념 잡아야 될 것들은 잡아버리는 게 좋은 거니까. 경매가 신청이 되고 나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각 물건마다. 예를 들어갖고 뭐 경매 2개 사건 번호 2015 타경에 1, 2, 3, 4 고유의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서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부서는요, 경매계라고 부릅니다. 뭐 경매 1개도 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2개니까 경매 2개에 가면은 내가 진행하는 경매 사건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 볼 수 있겠네요. 자, 반대로 현장과 관련된 일은 뭐 어디서 하느냐? 바로 집행관실의 집행관이합니다. 현장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여기까지 개념을 잡아두세요. 자, 그 정신하에 가볼게요. 저희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보자고요. 왜 중요한지. 여기서 복습 하나 하고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재산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리고 물건은요, 본권과 그래서 좀 똑같이 적어야 되겠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본권에는 또 뭐가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소유권은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세 가지의 권능이 있다고 했고, 제한 물권은요, 용익 물권과 그리고 처분 물권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 오케이? 자, 그럼 용익 물권은 뭐가 있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처분 물권에는 요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물권이죠? 물권에서 계속 가지가 쳐진 거니까, 그쵸? 물권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배타성, 절대권이고요.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배타성, 나 혼자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나의 권리는. 대항력, 그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권은 등기를 해서 남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함으로써 물건이 효력을 갖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상하게도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건이 돼요. 그럼 유치권은요, 점유를 함으로써 물건의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치권의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개념이에요. 공사대금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 땅 주인이 있는데 내가 공사업자예요. 돈 준다니까 공사했어요. 다 지었는데 돈을 안 줘요. 근데 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부동산을 꽉꽉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물권자니까 배타성, 절대권, 대항력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 아무도 못 사용해 하고 꽁꽁 묶고 점유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점유를 함으로 소유력이 있대요. 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갔다 와서 현황조사서를 꾸며서 경매계에 넘깁니다. 왜? 현황조사서는 서류니까. 경매계로 넘기겠죠. 서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 현황조사서에 만약에 소유자 점유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현황조사서가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꼭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법 공부 안 하고 이제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황조사서를 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현황조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알 수가 있어요. 봐봐요. 보세요. 유치권 얘기 이어서 가볼게요. 내가 경매 2차의 기일이 와서 매각 기일이 와서 이때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허가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매각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잔금 납부까지 했다? 자, 그랬는데 말이죠. 잔금 납부를 하고 명도를 하겠다고 현장에 가보니까 갑자기 유치권자가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유치권 행사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요 정도 시점. 네가 낙찰받는 거 보고 이 정도 시점부터 내가 종료하고 있었어,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이죠. 현황조사서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소유자 점유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현황조사서에. 그리고 유치권 점유를 이때부터 했대요. 아니, 이 사람이 점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점유를 옛날부터 했다고. 경매 진행되기 전부터 내가 점유를 쭉 해왔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말이죠. 유치권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현황조사서에 소유자가 점유했대요. 이 시점이 언제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현황조사로 나가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현황조사를 나갔는데 소유자 점유라고 조사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부터 점유를 했으면 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현황조사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중요해지는지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현황조사서가 있으면 이거는 신청사건이에요? 소송사건이에요? 유치권 깨뜨리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번 시간 배웠죠? 신청사건이에요. 그쵸? 신청사건이에요. 객관적으로 현황조사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사건은 결정으로 결론이 난다고 그랬죠. 자, 신청을 해야 되는 또 뭔 신청을 해요? 그때 명도한테 명도 여기 부분에서 배웠었죠?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누구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이러이러하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부터 점유를 했습니다. 현황조사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소유자 점유였다는 거를.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서 신청사건이니까 결정의 결론이 난다고 그랬죠.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도명령 결정문으로 유치권자가 안 나가면 상대 집행하면 되네. 그럼 현황조사서에 소유자 점유 적혀있는 것, 현황조사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계속 느낌이 팍팍 오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매각에 의한 준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